안녕하세요. 노인심리상담사 진행을 맡은 박미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아마 수업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 노인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분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심리적인 면에서 도와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노인심리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을 찾아오는 내담자분들이 노인분들이시잖아요. 그럴 때 정말 노인분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담자가 되는 노인분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 1강에서는 노인과 노화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노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심리 상담을 시작하시게 되면 노인분들이 내담자로 들어오셨어요. 상담실에 노인분과 두 분이 앉아 있다고 상상을 해보실 때, 자, 노인은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평상시에 노인에 대해서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분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가장 평범하게,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많이 쓰이는 만큼 실은 쉽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게 바로 노인인데요. 노인분들 각자가 처해 있는 개인적인 상황, 또한 사회 문화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정의 내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951년도에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하면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노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평상시에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노인분들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노인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요. 노인이란 노령화 과정에 있는 분이라는 거죠. 노령화라는 건 결국 뭔가요? 연령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연령이 증가하면서 노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분. 그런데 이 노화의 과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냐?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생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환경,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이전과 다르다는 거죠.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령화될수록 어떤 변화들이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상호작용은 노인들이 단순히 신체적인 생리적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신체적인 생리적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곧 심리에도 환경에도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노인이 되면 신체적으로 외모의 변화도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름이 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주름이 지기 시작할 때 신체적인 변화로 주름이 생긴 거지만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으시나요? 받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많이 우울해지기도 하시는데요. 이것처럼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단순히 한 가지 변화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리가 심리에, 또 심리가 환경에, 또 행동이 심리에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단순히 연령이 증가하면서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들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노인의 개념을 국제노년학회에서 정의를 내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했고요. 또 인체의 자체 통합 능력의 감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 몸인데도 내 몸 같지가 않다. 그 얘기는 뭔가요? 내 몸의 각 부분들의 어떤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내가 내 원하는 만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의 쇠퇴 현상에 있는 사람,
또 인체의 적응 능력이 점점 결여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비 능력도 점점 감퇴해서 이렇게 적응하는데,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린 것들을 다 살펴보면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네, 다 대부분 감퇴, 쇠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년학회에서 내리고 있는 정의에 대해서는 너무 생물학적 쇠퇴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 노인이라고 해서 대부분 생물학적으로 이런 감퇴, 쇠퇴, 결여되고 있는 것을 노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브린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노인에 대해서 확대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생리적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면 브린은 노인을 조금 더 확대했는데요. 심리적인 면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정의를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심리적인 면에서는요, 노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격인데요. 성격이 실은 우리의 심리적인 면을 대표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격이 또 정신적인 기능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갖고 있던 지위와 역할을 상실하게 된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노인이 되면 어떤가요? 사회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직업적인 어떤 상실, 그에 따른 또 자기가 해야 될 사회적인 역할들을 상실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확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요, 노인 하면 어떠셨나요? 내 앞에 노인 내담자가 왔을 때 단순히 나이 많은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분이요? 변화의 과정에 있는데 이것들이 또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과정에 있는 노인, 그 내담자를 이제 상담자가 돼서 만나시게 되는 거죠. 자, 최근에는요, 이런 결손이나 감퇴의 측면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의학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건강 상태 또한 어떤가요? 의학 발달 때문에 훨씬 건강 상태가 나이가 들어서도 굉장히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사회적인 참여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노인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이제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이고 조금 더 포괄적인 측면으로 그 개념과 정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노인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는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또한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결손이나 쇠퇴나 결여된 노인으로 많이 보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이제 노인들을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인 심리 상담사가 되실 우리 여러분들은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을 가지고 계실까요? 앞으로 이제 내가 만나는 노인 내담자에 대해서 이 수업을 듣고 계시고 추후 노인 심리 상담사가 되셨을 때 나는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노인에 대해서는요, 또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각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 정의를 다르게 내리거든요.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나는 노인을 이렇게 정의할 거야 라고 범위를 정해서 조작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 다양한 학자들이 노인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아마 선생님들도 나는 노인에 대해서 어떤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노인이야 라고 어떻게 해요? 개인의 자각에 의해서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각자가 나는 노인이야 라고
개인이 내가 노인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노인이다 라고 규정하는 건데요. 개인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노화의 생물학적 그리고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는 있지만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가요? 네, 객관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노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신이 노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의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나는 내 역할이 없어. 네, 바로 사회적 역할 상실을 한 것을 노인으로 보는 정의입니다. 노인이 하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노인으로 보는 건데요. 그래서 사회적 직업 활동에서 퇴직하거나 또는 주부 같은 경우에는 주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요? 이양한 상태에 있는 사람, 더 이상 내가 어떤 살림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회적 역할, 직업에서 은퇴한 사람을 다 노인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또 퇴직을 이른 시기에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은 50대, 55세부터도 퇴직이 시작되기 때문에 55세부터 노인이야. 넌 역할이 없으니까, 너는 직업적인 지위가 없으니까 노인이야 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하나 주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죠. 예, 내가 주부의 역할을 이양했다고 해가지고 어떤가요? 살림이나 전업주부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거나 이러는 경우는 실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퇴직이 없는 것처럼 주부 같은 경우엔.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 상실에 따라서 어떤 노인을 규정하는 데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65살이 되었네. 나는 이제부터 노인이야. 라는 생활 연령에 의해서 노인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달력상의 시간에 의해서 일정한 연령, 60세라고 규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65세라고 규정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내가 생년월일상, 달력상 일정한 연령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노인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정의 내렸던 노인들은 나이 많은 분 할 때 어떻게 보면 65세가 넘으면 다 노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된 사람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요?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좀 제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65세가 넘었다고 해가지고 다 노화가 되지는 않잖아요. 개인 간의 차이도 굉장히 많고요. 또 자기 안에서 개인 내에 느끼는 차이도 많기 때문에 어떤 생활 연령에 의해서 일정한 연령이 되었으니까 다 노인이야 라고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개인차를 무시하고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좀 제한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 연령에 따라서 노인을 규정할 때는요. 저희가 뭐가 생기기 쉽나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정의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심리상담을 이제 진행하실 노인들을 만났을 때 심리상담을 진행하실 우리 상담사분들도 이런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노인에 대해서 65세가 넘었으니까 60세가 넘었으니까 노인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개인차를 무시하고 노인들은 다 그래. 65세가 넘으면 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정말 내담자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심리상담사가 되실 때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또는 편견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참 하기가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기능적 연령에 의해서 노인을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기능 정도에 의해서 노인을 규정하는 건데요. 얼마나 기능을 잘 하는가에 따라서 노인이 될 수도 있고 노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개인이 특수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노인으로 규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나 개인 간의 노화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차를 인정해 준 거죠. 아까 생활 연령상의 노인들은 어떤가요? 나이가 65세 또는 60세가 넘으면 다 노인이 돼버렸어요. 개인차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기능에 의한 것은 연령과 상관없이 어떤가요? 젊은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특히 특수한 영역의 기능들을 잘 해내는 사람들은 노인으로 규정하지 않고요.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개인차를 인정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 기준이 어떤가요? 객관화되지 못해 있어요. 이 얘기는 이 기능을 잘한다, 못한다.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화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도 어떤 사람이 노인인가를 조작적 정의를 내릴 때 이러한 제한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노화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노인은 누구인가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노화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노인 내담자들은 이제 노화가 진행 중인 과정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노화란 그럼 무엇인가? 시간의 흐름이 중요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유기체의 세포, 조직, 기관 조직 또는 유기체 전체에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체란 그냥 곧 개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유기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신체, 정신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노화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각 영역 또는 전체에 일어나는 점진적인, 급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노화라고 합니다. 자,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실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전반적인 변화가 노화입니다. 단순히 노인이 됐을 때만 노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출생을 시작하면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유기체가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노화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자칫하면 심리적으로 내가 나이가 들어서만 노화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내담자들을 안정시켜 주시는 게 좋을까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점진적인 과정이고, 그리고 지금의 노화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정감을 내담자 입장에선 가지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노화는요, 이제 세 가지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그리고 사회적 노화의 영역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생물학적 노화는 말 그대로 우리의 신체 기관이나 구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심리적인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축적되었던 그 사람의 행동, 자아인식, 자각, 지각의 변화를 심리적 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노화는 우리에겐 다 생활 주기가 있잖아요. 생활 주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의 생활 주기가 있지만, 예를 들면 부부가 됐을 땐 자녀 없이 부부만 있는 생활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를 출산해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생활하는, 그리고 이제 또 자녀가 성장하면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면 다시 부부만 남게 되는 생활 주기가 있어요. 이런 생활 주기에 따라서 어떤가요? 사회적으로 부부 간에 지켜야 될 규범이나 기대, 그리고 역할이 주어지죠. 그러다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또 바뀌죠. 어떻게 바뀌나요? 네, 이제 부모로서의 기대되는 규범이나 또는 역할이 있게 되죠. 그러다 다시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면요. 네, 그렇죠. 네, 그때 또 기대되는 규범이나 또 역할이 있어요. 이런 것을 사회적 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화의 원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노화가 진행된다라고 보는 입장하고, 또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노화가 진행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고요.
환경적 요인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또는 생활습관 등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요인 때문에 노화가 진행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인들을 가지고 노화가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크게 유전성 또는 비유전성, 심리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전성으로 설명을 하는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자 이론과 프로그램 이론이 있는데요. 유전자 이론은 우리 안에 해로운 유전자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유전적으로 젊음이나 생산이나 성장이나 또는 성숙을 파괴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이것들이 결국은 노화를 가져온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이론은 미리 짜여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 유전자 안에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네, 노화가 진행되도록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프로그램 되어 있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화가 된다는 이론은 바로 프로그램 이론이고요. 이번에 이제 비유전성, 유전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이제 마모 이론, 그리고 교차 연결 이론, 축적 이론이 있습니다. 마모 이론은요, 마모, 언제 우리가 마모 된다고 하죠? 네. 인간의 신체 기관도 마치 기계처럼 닳아서 어떻게 해요? 퇴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노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을 마모 이론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했으니까요. 많이 사용할수록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건 마모 이론. 그래서 교차 연결 이론은 나이가 들수록 세포 내 구조에서 노화된 단백질인 콜라겐들의 교차 연결이 증가하면서 노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실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면 정상적으로 세포가 계속 어떻게 분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분리되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성장하고 또 어떻게 돼요? 저희가 점점 더 많이 생산적이 될 수 있는데, 교차 연결 이론은 정상적으로 분리되어야 될 분자들을 어떻게 해요? 세포들을 서로 교차, 연결, 붙어서 분리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화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교차 연결 이론입니다. 세 번째는요, 축적 이론이에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리포푸신이라는 지방색소가 세포에 계속 축적되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노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비유전적으로 닳아서 없어지는 마모 이론, 또 교차 연결 이론, 축적 이론이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유전적이거나 비유전적인 것과는 좀 별개로 심리적인 차원에서 노화가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 이론인데요. 자, 분리.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노인이 되면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어떤가요? 점점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 사회와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노인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또는 지위도 어떻게 되나요? 상실하게 되고, 또 그만큼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인 접촉을 하던 것들도 감소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인들은 주사회, 메인이 되는 어떤 사회의 주축으로부터 어떻게 일탈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보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이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점점 이탈되어 가는 것이, 야, 이거 너무 노인이라고 해서 대접하지 않고 너무 고립시키는 거 아니야? 소외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이론에서는, 이 분리 이론에서는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로부터 어떻게 해요? 주 메인, 어떤 생산성이 있는 주 사회로부터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나가는 것, 이것을 자연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편적으로 이런 분리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실은 나이가 들면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그 자리를 이양해주고 이제 나이가 든 분들이 조금 더 사회의 뒤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는 것을 바로 분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활동 이론인데요. 이 분리 이론하고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란 중년기 때 하던 활동과 태도를 가능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노화랑 결국 중년기의 연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된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쇠퇴, 감퇴, 결여 이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중년기 때 하던 활동들을 계속 가능한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노화다. 가능한. 네, 가능한. 네, 실은 가능한이라는 건 뭐예요? 실은 노화가 될수록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중년기의 활동들을 연장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을 바로 활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그냥 노화라고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사회 교환 이론이 있습니다. 자, 교환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서로 주고받는 거죠. 상호작용을 해요. 근데 서로 주고받을 때 이익이 있어야 어떻게 되나요? 그 관계가 그렇죠. 계속 지속이 되겠죠. 자, 그러면 노화에서의 사회교환 이론은요. 노인이 되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얻는 이득이 감소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노인과 사회가 서로 뭐해요?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 주고받을 때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 입장에서는 노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감소된다라고 보는 거죠. 왜요? 경제적으로 어떤가요? 노인이 되면 손실이 있고요. 또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손실이 되고요. 직업적으로도 사회 안에서 그 지위와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와 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적어지는 것. 그래서 사회적 교환 활동 역시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노인의 노화라고 보는 입장이 사회 교환 이론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노인과 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인과 노화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서 내가 심리상담사가 됐을 때 내가 만나는 노인을 어떤 개념으로 볼 것인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지금 유기체 전체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노화의 변화의 과정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 변화의 과정에서 그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들을 저희 상담사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그 타이밍에 도와드릴 것인가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어줍니다. 지금까지 노인과 노화에 대한 제1강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